안녕하세요. 니모입니다. 오늘은 좀 편안하게 저희 집에서 20년 만에 만난 친한 선배님도 계시고 친구도 계시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은정 언니는 우리나라 1세대 라이센스 패션 에디터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C 패션 회사에서 홍보를 담당해서 일을 하신 경험도 있으십니다.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처음으로 입사한 회사 동기분이세요. 하지만 저보다 선배시죠. 언니는 패션 쪽에 있었고 저는 미술부 쪽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제 첫 사수 같은 그 이후로도 친구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22살에 봤으니까 30년 넘게 이렇게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옷을 요리하는 여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, 컨텐츠 크리에이터. 또 옆에 앉아있는 김선옥 씨는 제가 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만난 사회 친구. 김선옥 씨 역시 굉장히 많은 패션 브랜드들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엄마의 삶을 살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18년 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저희 셋이 오늘은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까 하고 만났습니다. 그때가 그러니까 92년도 말 가리봉동에서 맞아. 저는 그때 마리클레르 패션 에디터로 일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멋있는 여자가 나타났어요. 편집부에. 미술부 디자이너로. 까무잡잡하고 눈도 이렇게 막 왕방울처럼 크고 또랑또랑하고 너무 저는 멋있어서 가리봉동에 그런 패션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. 심한 동질감을 느끼고 그녀와 친해지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. 내가 언니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저 멋있는 여자 좋아하거든요. 언니 나도 그래요. 마쿨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. 압구정동에. 거기를 거의 출근하다시피 했어요. 근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생이 왔다 그러더라고요.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반팔에다가 리바이스 청바지 버튼업 그거를 입고 웨지 힐을 딱 신고 주문을 받으러 오는데 솜털이 이렇게 팔에 난 솜털이 진짜 반짝반짝거리는 거 같고 나는 쟤는 왜 솜털이 반짝거려? 쟤 뭐지? 이게 아가의 보송보송한 솜털 같은 거지. 그게 입사하기 전이야 언니. 졸업하자마자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. 누구 집 딸, 부잣집 막내 딸. 이 수식어를 떼면은 나는 세상에서 뭘까? 라는 의문을 그때 내가 가졌었어. 그 수식어 다 떼고 한번 해봐서 내가 어떠한 평판을 들을까를 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다 그래야 되나? 근데 그때 당시에 제일 할 수 있는 게 언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밖에 없잖아. 7일인가 18일 했는데 갑자기 바쿨이라는 데가 핫플레이스로 바뀌어버린 거야.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오기 시작하니까 난 계속 오면은 주방에 숨어 있고 어머 나 알면 안 돼. 내가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는데 제가 이제 초콜릿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사장님을 찾아갔잖아. 사장님께서 오래간만에 나를 만나서 너 기억나니? 이래서 아유 당연하죠. 제가 처음으로 열심히 유리 닦고 서빙하고 하면서 번 돈인데요. 했더니 그것만 기억나지? 이래서 제가 뭔데요?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온 애가 첫날 출근하더니 나 저거 알아. 근데 사장님 차는 어디다가 대요? 이러더니 너무 순진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. 근데 나는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조차 내가 그냥 그때 몰랐던 거야. 나는 잊을 수가 없는 게 희진 씨가 머리를 묶고 다녔었는데요. 스카프로 만 다음에 스카프 자락을 길게 내버려뒀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그 스카프 자락이 마치 댕기 맨 것처럼 휘리릭 난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걸 베꼈어요. 그 스타일을 마치 제 것인 양 말도 안 하고 뭐 그런 걸 말을 해. 그래서 김희진 하면 스카프. 그때 스카프 찬참 좋아할 때. 내 첫인상은 어쨌든 그 바쿨에서 만났던 기억인데 나하고 분명히 동갑 정도 된 친구인데 너무 공주 같은 거예요. 아니 진짜로 제가 집에서 이름을 공주라고 부르거든요. 근데 나보다 더 공주 같아. 딱 공주 같았어 느낌에. 재수없었겠다. 아니야. 지금도 멋있지만 그때 패션 스타일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20대 초잖아 우리. 우리 그때 리바이스 버튼업이 너무 예뻤었어. 우리 얼리 어답터. 그리고 선옥이는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. 그 모토로라 폰이 있어요. 이렇게 플립폰이라고 이렇게 반이 이렇게 접히는 거야. 근데 저 멀리서 얘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전화를 막 이렇게 하고 오는 거야.
근데 갑자기 이게 전화가 끊었나 봐. 알았어 그러더니 갑자기 이 폰을 턱으로 이렇게 놨더니 그때 안테나를 이렇게 그게 상반되는 어떻게 보면 선옥의 매력이니까 그런 게 선옥이 난 너무 기억나고 언니 여기서 풀 수가 없는데 그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는 그건 나는 기억이 안 나. 언니 기억 안 나? 왜 이래? 언니 제일 재밌는 건데 이건 편집이에요? 이거 우리 화장실에서 뒷담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남자 화장실, 여자 화장실 천장이 뚫려 있었어. 그걸 듣고 우리 아버지한테 일렀잖아. 디스코텍도 같이 갔잖아. 의원이 뭐 디스코테크 두 같이 우리 둘이. 진짜 둘이? 우리가 미쳐 있었구나. 난 미쳤나 봐. 아무튼 그렇게 이제 언니랑 나랑 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려는 그러한 공통분모가 굉장히 컸어요. 그래서 저도 언니한테 참 많이 의지를 하고 언니도 그랬었던 것 같고 선옥이 같은 경우도 얘는 완전 한국 토백인데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굉장히 트여 있었고 웰커밍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급격히 잘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희진이랑은 너무나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항상 정말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늘 붙어 있었어 한동안은 진짜로 항상 붙어 있어. 우리 모이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너 사무실 했을 때 그때 뭐 사무실 찾을 때부터 들어가서 뭐 도와줄 때까지 그러니까 나는 그 모든 게 기억인 것 같아. 뭐 하나를 특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 기억에 희진이는 쟤는 나랑 동갑내기인데 그때 난 정말 많이 놀 때였어. 근데 너는 늘 뭘 했었어. 그리고 뭔가를 주도를 하는 게 있어서 내 친구지만 쟤는 정말 멋진 아주 훈훈한. 근데 그래 진짜로 그랬었으니까 우리가 그게 어디 안 갔잖아. 그대로 그 18년 동안 못 봤던 그게 정말 무색할 정도로 낄낄낄대고 웃고 정말 어제 만난 친구처럼 그런 친구들이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중국에 제가 2007년도에 갔어요. 그래서 셴젠이란 도시인데 한국을 떠나서 심천에 살면서 중국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. 그래서 제목을 리빙 러빙이라고 했고요. 첫 번째 책 하고 나서 2년 뒤에 나온 책은 오디악이라는 책입니다. 이거는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친구가 많이 없었던 시절 그 큰 집에 저 혼자 있으면서 저의 많은 옷들과 혼자 얘기를 나누면서 쓴 이야기들이에요. 좀 슬프지만 굉장히 서정적이다 언니. 청바지, 뭐 블랙 자켓, 블랙 원피스 아이템별로 나눠서 각 아이템별로 그 변천사와 어떻게 제가 이 옷들을 제 인생에서 만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린 거고 중국에서 한 130여 명의 패션 피플을 인터뷰해서 여기다 다 담았어요. 결국은 오디아기가 이게 이제 뿌리가 돼서 제가 지금 이제이의 오디아기라는 또 유튜브 채널로 이제 약간 영상 잡지 비슷하게 만들고 있네요. 이때 나한테도 희진아 좀 보내줘 해가지고 너희 애들 딸 둘 있잖아 할게 했는데 그게 막판에 탈락됐대. 저는 그때 언니가 책 냈을 때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책을 내지 항상 언니는 저한테 로망이었으니까 저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유튜브 시작하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그냥 내 딸들한테 해주는 얘기를 이 세상 모든 딸들한테도 해줄 수 있겠구나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름은 반짝이는 딸들에게 이 세상 모든 딸들에게겠죠. 이렇게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정신 차려. 너는 아직 모른다. 네 앞에 무엇이 있을지를. 훨씬 많이 용기 내고 훨씬 많이 넘어져 봐라 라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오늘이 항상 가장 젊은 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이가 들은 후에 알았다는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세대는 조금 또 다르잖아요. 근데 노처녀라는 말이 있었어요. 20대 후반이 되면은 3자를 걸기 전에는 노처녀 이제 소리를 듣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30대라는 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나이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 모험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안 돼.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다르잖아요. 많이 겪어봐라. 많이 도전해봐라. 많이 경험해봐라. 저의 20대한테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. 찐이 얘기한 거 나 너무나도 공감하고 그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. 추가를 한다면
10대 때의 나도 그렇고 20대 때의 나도 그렇고 좀 얕게 살아라. 나 자신이 착하다고 얘기하면은 웃으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나는 착한 어린이상을 너무 많이 탔던 애라서 그게 나는 별로 자랑스럽지가 않아. 너무 웃겨 미안해. 그러니까 이제이의 유튜브 채널에선 언니의 이런 면을 잘 안 보일 거야. 근데 나는 내가 정말 나의 소원은 좀 야근 여자가 되고 싶어. 근데 너무 안 야가. 그래서 20대 때의 나를 만난다면 좀 더 너를 생각하고 좀 더 너의 이익을 생각하고 조금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.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. 그래서 화장만 시커멓게 하고 다니고 착한 걸 숨기느라고 스모키 아이로. 맞아.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을 왜 안 했니? 그때 나는 마른 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근육이 있으면 나는 그거는 별로 안 이쁘다고 생각했거든. 지금 이 나이가 되다 보니 운동을 해도 근육도 잘 안 생기고 힘들어. 그래서 그때 내가 몸을 단련시켰었으면 지금 좀 덜 힘들지 않을까. 나는 그때 너무 몰랐지만 우리 다 어렸으니까 모르지. 근데 나는 너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. 그 나이에 겨우 20대 수준의 지식과 그 알을 가지고 난 알아. 이러고 다녔던 내 모습이 딱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.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선호가 그래 그때의 나이에 맞게 아는 건 좋은데 그게 다는 아니고 더 넓은 세상을 좁게 보지 말고 eyes open wide 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. 지금 20대, 30대 분들한테 제가 뭐 이게 옳습니다, 이게 맞습니다, 이렇게 넘어져 보세요 이런 얘기도 솔직히 그거는 이제 본인만이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나는 이제 나의 20대로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딸들한테 뭐 내지는 딸의 친구들을 이제 오거나 하면은 이모 어떻게 생각해요 하면은 너 이모 생각하기엔 이런 거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 연륜이 쌓아가다 보면은 본인도 언젠가는 그런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계신 거니까. 맞아. 그래서 제가 20, 30대 분들, 뭐 40, 50대도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. 오늘 저랑 이렇게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수다도 떨고 재밌게 시간을 보낸 나의 좋은 선배이자 로망 그리고 나의 또 좋은 친구이자 애인 같다 그래야 되나? 그런 선옥이한테 제가 이 책을 두 책을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책이 여기 좀 고마워. 딱딱해서 좋은. 20, 30대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냥 너무 재밌게 읽혀져. 진짜로. 나에게 독후감을 알려준 독자님이십니다. 저하고 뭔가 어떠한 공통 분모가 있으신 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얘기였었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다. 저희 댓글에다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가 10명을 추첨을 해서 부끄럽지만 제 사인이 담긴 책을 드릴까 합니다.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너무 화기애애하고 친하고 의지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요. 은정 언니의 유튜브 채널 이제이의 옷 이야기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.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거기서 즐거운 에피소드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. 그리고 우리 선옥이는 이제 18년 만에 왔는데 아들도 이제 다 장성을 했으니까 곧 한국으로 컴백하기를 그러면서 나랑 좀 더 자주 만나기를 기대하며 저희 셋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역시 다들 무대 체질이야. 난 말을 잘 못하겠어. 언니 나도 그래. 여보세요. 나 얼었어요 또? 이게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괜찮아. 난 왜 그래?